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분명 생활비 아낀다면서 배달의 8인 알림 한 방에 무너져 보셨나요? 지하철 대신 택시 잡았다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미터기 보며 자책해 본 적은요? 나를 위한 선물이라며 카드를 긁으면서도 할부 계열수를 늘리는 마음이 묘하게 찜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통장 잔고를 보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자책은 잠시 멈추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의지력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우리 머릿속에 숨겨진 아주 멍청하지만 정교한 설계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저축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논문 인용 횟수 도합 14만 회, 전세계 심리학계를 뜨겁게 불태우며 현대 심리학의 판도를 바꾼 사회심리학의 거물, 야코브 트러프 교수와 미라 리버만 교수는 사람들이 저축하지 못하는 이유를 단 3가지 질문으로 밝혀냈습니다. 내일 저녁 약속에 뭘 입을 건가요? 날씨도 보고 어디에서 만날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요즘같이 추운 날씨니까 따뜻하게 입어야 하네. 맞다. 신발도 신경 써야죠. 답이 구체적이죠? 교수는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그럼 1년 뒤 오늘 약속에는 뭘 입을 거예요? 그때 날씨도 모르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때 유행도 어떨지 모르니까 그냥 편하고 깔끔한 옷? 이번에는 조금 추상적인 답이 나왔어요. 교수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30년 뒤 은퇴 후의 삶은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건강하거나 행복하면 좋겠죠? 먼 미래에 대해 생각할수록 우리의 뇌는 세부 정보를 포기하고 핵심만 남깁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세부 정보가 사라질 경우 뇌가 미래를 나의 미래가 아닌 낯선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뇌는 현재와 30년 뒤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뇌가 바보도 아니고 내가 미래의 나를 타인으로 본다고? 말이 돼? 네, 저도 처음에 이 사실을 접했을 때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조금 더 흥미로운 실험을 가져왔습니다. 2008년 하일 허시펠드 교수는 매우 대담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교수는 피실험자들에게 3가지 요소를 떠올려보라고 지시했고 MRI를 통해 뇌를 스캔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활성화된 이 영역은 자기참조뇌라고 불립니다. 스스로를 생각할 때 강하게 활성화되죠. 그렇다면 30년 뒤 직장에서 은퇴한 당신을 생각해보세요. 흥미롭게도 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명 전과 같은 부위인데 활성화 정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죠. 더 충격적인 점은 다음입니다. 이번엔 길을 걷는 낯선 행인을 생각해보세요. 당신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요. 미래의 나를 생각한 두 번째 뇌와 반응이 거의 똑같습니다. 뇌가 미래의 나와 낯선 사람을 비슷하게 인식한다는 거죠. 해당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차이가 실제 행동과도 연관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내가 인식하는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의 차이가 클수록 저축 실패율이 높았습니다. 우리가 저축을 못하는 건 의지가 약한 것보다도 우리의 뇌가 미래의 자신을 남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뇌는 왜 이렇게 설계가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저축을 잘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내가 미래의 우리를 지금의 우리와 똑같이 인식한다면 누구나 저축을 잘하는 멋진 사회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화 과정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원시 시대로 배경을 바꿔볼까요? 원시 인류의 평균 수명은 25년에서 길어야 30년이었습니다. 내일이 있을지 모르는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았던 시대였죠. 사냥감을 찾았네? 기다릴까요? 아니요, 바로 달려가서 잡아야죠. 당장 하루 먹고 살기 급급한데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포식자가 나타났다? 잡은 사냥감을 챙겨야 내일 먹을 식량이 있겠죠?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당장 살아야 되는데 도망가기 바쁘죠.
현재의 나와 가족이 먹고 사는 것, 이게 전부인 삶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지금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당장의 보상에 더 반응하도록 말이죠. 미래? 계획? 그건 원시인류에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눈앞에 사냥감이 있는데 안전을 위해 물러선다?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분명 원시인류는 30년이 평균 수명이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는 80년을 살아야 해요. 우리의 뇌가 이에 맞춰 진화하기도 전에 사회가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확실한 보상과 미래의 불확실한 보상. 만약 지금 여러분이 15일 동안 굶은 상태입니다. 근데 눈앞에 정말 맛있어 보이는 갓 튀긴 치킨을 든 사람이 보여요. 혹시 저에게 그 치킨 파실 생각 없으세요? 30년 뒤에 통장 잔고를 저에게 주신다면 이 치킨을 드리죠. 우리의 뇌는 무엇을 고를까요? 당연히 현재의 보상입니다. 그야 그게 우리에게 박힌 생존 방식이니까요. 왜 의지의 문제가 아닌지 아시겠죠?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밸런스 게임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당장 100달러 받기 대 1년 뒤 150달러 받기. 대부분 100달러를 선택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똑같이 골랐어요. 이번엔 금액을 조금 바꿔볼게요. 그래도 여전히 100달러를 고르는 사람이 더 많네요. 그럼 정말 극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려 1만 달러예요. 100달러의 100배나 되는 금액이라고요? 이 정도면 당연히 1만 달러지. 네, 저였어도 1만 달러를 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게임일 뿐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숫자로 딱 보이는 게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먹고 싶은 치킨에 2만 원을 쓸지 말지 고민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돈을 저축하면 30년 뒤에 어쨌든 도움이 되겠지?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치킨은 지금 먹으면 100% 맛있어. 하지만 이 치킨 값을 저축한다고 30년 뒤에 큰 변화가 있을까? 이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습니다. 눈앞에 놓일 바삭하고 기름지고 따뜻한 치킨과 30년 뒤 불확실한 저축을 놓고 고민하는 거죠. 하지만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면 근데 정기적금으로 넣으면 자동이체로 매달 쌓이는 게 눈에 보이면 이건 좀 더 확실하지 않을까?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내가 저축을 불확실한 도박처럼 느끼는 이유. 사실 그건 돈의 문제라기보다 대상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사고 싶은 걸 포기하고 얼굴도 모르는 미래의 나라는 노인한테 돈을 쓴다는 게 싫은 겁니다. 뇌에게 30년 뒤의 나란 지나가는 행인 일만큼이나 남남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인류의 고질적인 인식 오류를 해킹한 천재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VR 기기를 씌워놓고 딱 거울 하나를 보여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거울과 달리 그 거울엔 30년 뒤 늙고 병든 내가 서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노인이 아니라 나와 같은 눈동자를 가진 진짜 나를 마주하게 한 거죠. 결과는 소름 돋았습니다. 이 낯선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배나 넘게 저축액을 늘렸습니다. 내가 드디어 계산기를 고쳐 잡은 겁니다.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남이 아니라 거울 속에서 나를 보며 울고 웃는 진짜 나를 본 순간 저축은 타임캡슐에 담아 나에게 보내는 선물이 됩니다. 그저 언젠가 필요하겠지가 아니라 저건 나니까 내가 챙겨야지 라는 마음이 피어나는 거죠. 결국 저축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상력의 문제죠.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써본다든지 20-30년 뒤에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축이 어려운 건 여러분이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미래의 여러분과 너무 서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낯선 노인과 통성명부터 시작해보시죠. 근데 이게 정말 내 얘기일까?
나는 이미 저축 잘 하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여러분이 인간인 이상 뇌과학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사람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뿐 미래의 나를 타인으로 인식하는 본능은 같습니다. 그러니 저축을 이미 잘하는 사람은 미래와 현재의 싱크로율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단순히 나한테 편지를 쓰거나 계획을 세운다고 내가 변한다고? 네, 쉽게 변하진 않을 겁니다. 오늘 카메라 어플로 내 늙은 모습을 본다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축할 마음이 샘솟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뇌는 장기적으로 변합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미래의 나를 진짜 나라고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며칠일 수도 있고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지만 하고 끝내면 뇌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저축해야지 같은 다짐 말고 조건과 행동을 하나의 루틴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급을 받으면 그중 40%는 바로 저축 계좌로 옮긴다. 이런 식으로. 이걸 심리학에서는 if then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이때가 되면 나는 이걸 한다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두면 나중에는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죠. 계획대로 움직이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습관 같은 자동 반응이 되는 거죠. 하지만 난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은데. 그럴 땐 오디세우스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듣고 싶은 유혹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 배 모두가 위험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자기 몸을 배의 돛대에 묶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풀어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절대 풀어주지 마. 미래에 흔들릴 나 자신을 믿지 않고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미리 미래의 나를 묶어버린 거죠. 우리가 묶을 돛대는 자동이체입니다. 돛대에 우리를 묶어두면 나중에 내가 아무리 이번 달만 그냥 쓰자라고 마음이 흔들려도 돈은 이미 빠져나가는 거죠. 저축을 의지에 기대지 말고 시스템을 믿는 것,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약해서 이걸 못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것을 더 중요하게 느끼도록 설계된 게 우리 뇌의 기본 옵션입니다. 그건 뇌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나 의지 부족이네 라는 자책으로 가져가지 말고 내 뇌가 원래 그렇다면 내가 환경을 좀 바꿔볼까? 정도로만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간 이 정보는 당장 내일부터 인생이 180도 바뀌게 만들진 않겠지만 분명히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만드는 씨앗이 될 거예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작은 계획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나중에는 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도전해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잘 해왔잖아요?